칠흑 같은 어둠이 삼킨 시골 마을. 트럭 한 대가 호련히 나타나는데요. 어쩐지 조심스럽고 은밀해 보입니다. 짐칸이 텅 빈 채로 나타나더니 얼마 후 어딘가에서 뭔가를 가득 싣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의문의 트럭. 차가 향한 곳은 충주의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밤길을 달려온 트럭은 어느 낡은 건물 안으로 자취를 감췄는데요. 날이 밝자 수상쩍은 건물이 흉물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뭔가를 꽁꽁 숨기기라도 하려는 듯 밖에선 안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작은 요새와도 같은 이곳의 정체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집만 덩그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해놨어. 붙이고 막아놓고. 뭐. 안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모르지 못 보고 봐야지 보여. 까만 걸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안에서 불을 켜놓고 해도 밖에는 불빛이 안 나왔대요. 그런데 얼마 전 드디어 이곳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뒤 공개된 요새안은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답니다. 이곳 주인은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55살의 서갑출 씨였습니다. 절도하게 된 좀 결정적인 동기라든지 그런 게 죄송합니다. 나흘 전 탈곡을 앞둔 벼 4톤을 훔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히고 만 겁니다. 그런데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절도범 서 씨의 비밀 요새를 확인하곤 깜짝 놀랐답니다. 청구를 확인해 보니까 공업사를 방불케 하는 그 작업장을 차려놓고 그 훔친 차량에 중장비 부품 그리고 공장에서 사용되는 발전기, CO2 용접기, 주물, 각종 공구류, 한마드릴, 전동 공구, 그러니까 무지 많았어요. 바로 여기에요. 소문만 무성했던 문제의 건물은 서 씨의 창고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PF를 돌려주느라고 천막 같은 거는 다 이제 그 제거를 한 상태라서 지금 뻥 뚫린 거고, 당시에는 천막이 쳐져 있어가지고 내부가 이제 보이지 않았어요. 검거 당시 경찰이 촬영한 영상엔 그동안 베일에 쌓여 용도를 알 수 없었던 건물 내부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각종 기계며 공구 등 만물상을 연상시키는 물건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보관돼 있는 것들 모두 피의자 서 씨가 훔친 물건들이라는 겁니다. 절도한 물품 중에는 온갖 크고 작은 기계 부품 외에도 트럭 9대와 지게차 1대, 농기계 2대도 있습니다. 피해 금액도 어마어마한데요.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금액이 5억여 원이 넘는데,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물건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봐서는 1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절도범 서 씨는 7년 전 채소를 가꾸는 데 사용할 창고가 필요하다며 이곳을 임대했습니다. 농구장 2개 크기와 맞먹는 집터에는 총 6개의 창고가 미로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그는 물건을 훔칠 때마다 즉시 팔지 않고 이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뒀습니다. 훔치긴 했는데 파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작물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팔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제 경험으로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덩치 큰 기계들이 많아 범행이 들통날까봐 차마 내다 팔 엄두를 못 냈다는 건데요. 서 씨가 절도를 시작한 건 3년 전. 농촌 지역을 돌며 돈 되는 물건을 싹쓸이 했는데요. 5억 원이 넘는 물건을, 그것도 덩치 큰 트럭까지 훔쳤는데 어떻게 그동안 들키지 않았던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위조된 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가 위조했다는 차량 번호판. 전문가도 쉽게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솜씨가 정교한데요. 훔친 차량의 번호판을 위조해서 또 다른 물건을 훔쳐 싣고 다니는 데 이용하는 바람에 경찰의 눈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트럭을 제외한 나머지 훔친 차량은 모두 어디 있는 걸까요? 그런데 차들은 없고 엔진들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거하고 요게 짝이 맞고, 이제 안 맞는 것도 좀 있긴 있죠. 이제 떼가지고 다른 차에 부착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처분했을 수도 있고. 트럭 문짝들도 깔끔하게 분해돼 차곡차곡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훔친 트럭들은 죄다 생선살 발라내듯 분해시켜버린 겁니다. 예사 솜씨가 아닌데요. 공구를 직접 만들었을 만큼 기계를 잘 알고 또 잘 다룬다는 서 씨는 창고 안에 작업실을 마련해두고 이 모든 작업을 손수했답니다. 차량도 분해해서 기존에 있던 차량 적재함을 떼어내고
리프트가 달려있는 다른 적재함을 차량에 부착해가지고 완전히 뭐 맥가이버보다도 수준이 더 좋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꼬리를 밟히지 않기 위한 절도범 서 씨의 노력은 매우 용의주도했습니다. 원래 짐칸은 떼어내고 다른 차에 짐칸을 장착해 전혀 새로운 트럭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 들통이 난 건 지난 12월 벼 4톤을 훔칠 때였습니다. 대담하게도 그는 범행 현장을 2번씩 왕복하며 벼를 실어 날랐는데요. 사건을 푸는 열쇠가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물건을 훔쳐 싣고 나갔다 빈 트럭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20분. 경찰은 범행 현장을 기준으로 왕복 20분 거리에서 서 씨의 은신처를 찾아낸 겁니다. 피의자가 한 번만 범행을 했다면 저희가 사실은 추적이 불가능했을 텐데 2번 범행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CCTV에도 남은 거네요. 그렇죠. 서 씨의 절도품 보관 창고를 둘러보고 있을 때 피해 농민이 창고를 찾아왔습니다. 뭐뭐 없어진 거예요, 정확하게는? 저 톰백으로 3개 차량 거지. 어머나. 차 키도 없는 거를. 수법이 이제 실어 놓은 걸 통째로 끌고 오고 그리고 키가 없어도 시동을 걸 줄 알아요. 예, 차 키도 절도범을 잡았다는 소식에 혹시나 하고 와봤는데 증거가 없어 찾을 방법이 없답니다. 잃어버린 거 뭐 잃어버린 제가 다. 아니 못 찾아줘서 죄송합니다. 예, 예. 왜? PF품 확인할 때 와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하시고 가시고 그런 분들 많아. 최근에 거는 다 확인이 됐지만 2012년도 뭐 작년 재작년 거 같은 경우는 벌써 처분이 된 상태니까. 이번엔 지게차를 도둑맞은 한 농민이 서 씨의 창고를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지게차를 가져가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1년 만에 저희라 그런 걸까요? 주인은 어쩐지 지게차가 낯설게 느껴진답니다. 아 이게 일부러 불로 막 지졌구나. 무슨요? 그 저기 스티커 같은 거 다 태운겨. 내 거 같질 않은데요? 근데 성능은 좋아요. 아 성능이야. 새 건데 남봐도 한다는 건데. 구입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돼 도난당한 지게차가 고물이 돼 돌아온 겁니다. 행여 주인이 알아볼까봐 일부러 지게차 곳곳에 흠집을 낸 것 같다는데요. 얼핏 봐도 산지 수년은 된 듯 낡아 보입니다. 3,600만 원이나 들여 장만한 지게차. 헌차가 됐지만 찾은 것만도 다행으로 여기겠답니다. 그런데 지게차 주인은 이 절도 사건의 범인이 서 씨 혼자가 아닐 것 같답니다. 지금 저 차 실려고 5톤 차를 갖다 놨다고 저 밖에. 이 1톤 차는 못 실어요. 지게차가 있던 진천에서 서 씨의 창고가 있는 충주까지는 차로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이 먼 거리를 혼자서 옮기기는 무리랍니다. 지난 12월 벼 4톤을 도난당했다가 나흘 만에 되찾은 정미소 사장. 처음 쌀 창고가 비어있는 걸 발견했을 때 그 역시 여러 사람이 공모한 절도라 확신했답니다. 자루 하나당 무려 1톤에 달하는 쌀자루를 옮기려면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는데요. 일반 상식으로 혼자가 아니라 같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 갖다 놓은 거 아는 사람은 얼마 없었으니까 관련돼 있는 사람도 혹시 아닌가. 다행히도 정미소 인근 CCTV에 범행 당시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면 누가 함께 범행을 했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늦은 밤이 되자 서 씨의 트럭이 정미소 창고 입구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잠시 후 사라졌던 트럭이 짐칸에 벼를 가득 싣고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차를 잠시 세우고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이번에도 단 한 명, 바로 서갑출 씨였습니다. 서 씨 혼자서 쌀자루를 옮겼다는 건데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진술에 따르면 트럭을 쌀자루 가까이에 받쳐 놓은 뒤 여러 번에 걸쳐 쌀자루를 밀었답니다. 무게 중심을 한쪽으로 쏠리게 해서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계산된 그의 절도는 여기서 다가 아니었습니다. 정미소 사장은 우리에게 그날의 흔적이라며 찢어진 자루를 보여주는데요. 실으면 공간이 남으니까 잘라갖고 퍼서 실어서 40kg짜리로 또 실은 거야 같이. 더 많은 벼를 가져갈 욕심에 그는 미리 준비해간 작은 포대에도 벼를 퍼 담았답니다. 그렇게 서 씨가 혼자 힘으로 훔친 벼는 총 4톤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서 씨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벼를 훔친 방법에 대해 묻자 이야기를 늘어놓는데요. 그때부터 그 현장 생활이 많이 해서 좀 그런 면에서는 좀
투자했다고 자신하지. 내가 차를 끌고 가서 거기서 저 지금 호까지 끌고 오는데 내가 5시간 이상 걸렸어. 지게차도 혼자 훔쳤답니다. 홀로 사냥감 물색에 나선 그는 사전 답사까지 하며 범행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타고 온 트럭을 멀찌감치 세운 뒤 미리 봐둔 지게차에 올랐는데요. 그리곤 그 길로 자신의 창고까지 몰고 왔답니다. 차로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를 5시간이 넘도록 밤새 이동한 겁니다. 이쯤 되면 절도에 대한 집착이 대단해 보입니다. 서 씨의 절도로 2억 원의 피해를 입은 공장 사장 윤재근 씨는 그의 별난 범행 수법과 손재주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말합니다. 누가 털어가도 이렇게 깔끔하게 털어갔냐. 아 진짜 니들이 누군가가 나한테 장난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다음 날 쓸 장비를 트럭에 잔뜩 실어놨는데 밤사이 서 씨가 침입해 트럭을 통째로 가져갔답니다. 그런데 저희 차에 안전모라든가 안전조끼 정리정돈까지 다 해놓고 갔어요. 그 와중에 널려있던 물품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검거 후엔 되레 사장을 꾸짖더랍니다. 이렇게 기계 관리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아 죄진 사람이 나한테 그런 훈계를 했는데 야 그건 맞더라고요. 욕쓴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되게 관리 잘해요. 피해자조차 감탄할 만큼 기계에 대해선 따라올 자가 없다는 맥가이버 서 씨. 그는 대체 왜 절도범이 된 걸까요?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들이 성악을 전공을 하고 있대요. 예술대학을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서 씨와 함께 근무했던 옛 직장 동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 잘하는 사람으로 그다음에 가정에 충실하다 뭐 이래가지고 한 번도 뭐 결근이나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목록을 하나 건넵니다. 서 씨가 재직한 7년 동안 공장에서 훔친 물품들이라는데요. 이 사실조차도 이번에 경찰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됐답니다. 뛰어난 손재주로 승승장구한 서갑출 씨는 언젠가부터는 공금 횡령까지 하게 됐고 그 때문에 결국 해고됐다는 겁니다. 노후 대책을 일단 지가 열심히 벌어서 해야 되죠. 도둑질해서 노후 대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자잘한 걸 훔치던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보다 탁월한 손재주를 이용해 대도가 돼버린 건데요. 장비 기사 자격증도 있고 그다음에 그 중장비 굴삭기를 그렇게 잘 다루는 사람이 대단한데요. 그 정도로 참 실력이 좋아요. 간 큰 도둑이 된 맥가이버 서 씨. 우리는 대체 왜 그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재능을 범죄에 썼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원래 얼굴 보고 어찌 알겠습니까? 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고 좀 손해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나오시면 열심히 일할 수 있으세요?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진 기술과 실력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처자식과 생계 때문이라는 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가 앞으로 탁월한 손재주를 살려 진정한 맥가이버로 거듭날지 나쁜 손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절도범으로 남을지는 이제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